자, 1등급 심화 수학 명제입니다, 명제.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명제야 좋고 유형이 13개 있거든? 좀 많죠? 명제를 한꺼번에 다 넣어놔갖고 유형이 좀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냥 명제에 대한 기본 개념들. 첫 번째 명제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뭐 조건이란 무엇이냐? 진리집합이란 무엇이냐? 부정이 뭐냐? 뭐 이런 내용들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잠깐 보면 명제란 건 당연히 참 거짓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제 하나씩 다 알고 있죠. 근데 참인 명제는 당연히 항상 옳은 거고 거짓이라는 건 옳지 않은 경우가 하나라도 있는 거. 그걸 발레라고 그러죠. 뭐 그래서 그건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조건은 명제가 아니지. 그냥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 결정하는 문장이나 식. 그걸 우린 조건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는 웬만한 식들 뭐 2x 플러스 1은 5다 이런 거 이런 게 다 조건이죠. 자, 그 다음에 진리집합은 조건 P가 참이 되도록 하는, 얘들아, 형한편 칠하고 밑줄 같이 그으세요?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이다. 다 알 거고요. 그 다음에 명제 또는 조건의 P가 아니다라는 걸 우린 부정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기호로 이렇게 쓴다. 그죠? 그리고 P가 참이면 나피는 거짓이고, P가 거짓이면 나피는 참이다. 그리고 부정의 부정은 참, P다. 그죠? 이건 뭐 당연히 아는 거고. 그래서 밑에 얘들, 그죠? 하나씩, 뭐, 얘의 부정은 얘고, 얘의 부정은, 그러니까 여집합 관계죠. 또는의 부정은 and로 가고,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으로 가고, 우아는 and, and는 우아. 자, 그 다음에 조건의 진리집합은 P의 진리집합을 PQ라고 했을 때, 나 P의 진리집합은 나 Q이고요. P 또는 Q는 합집합이고, P and Q는 교집합이다. 이 정도. 그죠? 이건 그냥 다 개념들이었어요, 여기. 그죠? 이 개념들에 관한 문제들은 그냥 용어 정리 문제죠. 자, 1번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죠? XYZ가 실수일 때 이거의 부정이라고 물어봤는데 얘는 뜻이 뭐야? 얘도 0이고 자,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X랑 Y랑 같고 Y랑 Z랑 같으니까 셋 다 같다. 이거죠. 그럼 이거의 부정. 이거의 부정은 뭐예요? 셋 다 다르다가 아니지.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는 거지.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 그래서 5번이 정답. 그죠? 그러니까 1, 2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 이게 부정이다. 자, 풀어보시면 돼. 다 맞았죠? 맞았으면 동그라미 틀렸으면 X하고 다시 풀어봐. 오답 정리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제는 뭐 자연 12하의 자연수에서 이런 거 진리집합 이건 P 교집합 Q고 얘는 뭐예요? P의 여집합 이거잖아. 얘는 Q 차집합 P죠? 집합에서 많이 풀어봤지. 얘는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인데 얘는 드모르간에서 교집합의 여집합 뭐 이런 거 푸시면 되고요. 이것도 뭐 진리집합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 진리집합 뭐예요? 얘가 원래 뭐야? 얘가 0인 게 이거잖아. A랑 B랑 다 합쳐진 거죠. 이 교집합이 0인 거잖아. 둘 다 0인 거니까 얘네들. 근데 그거에 부정이니까 여집합인 거죠. 요거 드모르간스라는 것이용. 그죠? 오케이. 정리해 보세요. 자, 유형 2. 명제의 참 거짓.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더럽게 많이 나오는 거죠. 뭐라고 돼 있어? PQ의 참 거짓은요, P면 Q이다라고 나타내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렇게만 있으면 이건 참 거짓을 모르는 거야. 그냥 이면이란 뜻인 거죠, 화살은. 그랬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진리집합이 얘가 얘에 포함되면 참인 거고,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이고, 이 포함되지 않는 얘, 그게 뭐야? 발레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밑에 있는 발레. 발레는 어디에 원소예요? 여기야.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에서 어디예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영역인 거죠. P인데 Q가 아닌 거. 이런 걸 우린 발레라고 얘기한다. 그런 개념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유형. 자, 그 다음에 모든 어떤이 포함된 거. 모든 X에 대해서 P다가 참이 되려면, 이거는 공식처럼 외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 요렇게. 근데 요걸로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요거랑 어떤 X에 대해서 P다는 요거이면 참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로 하려면 너무 어렵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모든이 참이려면 항상 참여해야 되잖아. 그리고 거짓이 되려면 하나라도 아닌 얘가 있으면 거짓인 거죠. 그 다음에 어떤이면 하나라도 되면 참이지 당연히. 어떤이니까 어떤. 그죠? 그 다음에 전부 다 안 될 때만 거짓인 거죠. 그 얘기가 원래 이건데 이건 너무 표현이 좀 어렵긴 하죠. 이 무슨 표현인지 알겠어요? 다 돼야 된다 이런 뜻인 거고 하나라도 안 되면 거짓이다 이런 뜻인 거고 얘는 하나라도 되면 된다.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 공집하면 거짓이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문장을 이해하면 돼요. 언어적으로. 그리고 모든 어쩌고 저쩌고의 부정은 어떤 어쩌고 저쩌고가 난 아니다. 어떤의 부정은 모든은 난 아니다. 오케이,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참 거짓 진리 집합 갖고 찾는 거죠. 일단 대표 문제 2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다 풀었죠? 명 잠시만요. 참 거짓 문제들이 많이 있는. 아, 저 뒤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많이 있군요, 여기보다. 자, 일단 해봅시다. 자, P는 지금 진리 집합이 뭐예요, P? 요거든? 그럼 P는 그 수직선에다 그리는 게 낫겠죠? P는 이렇게 그려지면 마이너스 2보다 여기랑 여기야. 그죠? 저거 절대값 있으니까. 그 다음에 Q는 여기다 그립시다. Q는 마이너스 2랑 2 사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랑 여집합 관계네.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R은 진리집합으로 쓸까? 대문자로. 진리집합. 얘가 진리집합. R은 4보다 작다니까 여기 어딘가에 4가 있을 거고 이렇게 된 거야. 그죠? 그럼 이거 어떤 관계야? P랑 Q는 여집합이 같은 관계죠. 무슨 말인지 가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P의 여집합이 Q에도 포함되고 Q의 여집합이 P에도 포함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얘네는 누구에 포함돼? 얘에 포함돼. 그죠? Q가. 그러니까 Q가 누구에 포함된다? R에 포함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not P가 Q가 참이고 자, 여기다 쓸게요. Q이면 R이다가 참인 거죠. 그다음 이 밑에 거는 not Q가 P면 참이다. 자, 기억. 이거 맞나요? 그죠? 3단 논법에 의해서 맞는 거지. 아, 얘네들이 같은 거니까 사실은. 그죠? 얘네들이 같은 거니까 당연히 맞는 거고요. 니은. P면 낫퀴다. P면 낫퀴다. 이것도 맞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같은 집합이니까 여기서 제가 이거 지우고 둘 다 여집합 취하면 어떻게 돼요? P가 Q에 여집합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거 뭐랑 똑같은 거냐면 A가 B에 포함되면 어, 아, 이게 같은 집합이니까 되는 거죠. 쏘리 쏘리 쏘리. 얘네들이 같은 집합이니까 여기서 Q가 누구의? P의 여집합에도 포함이 되는 거죠. 요건 안 썼었네. 그죠? 요거랑 요건 거고. 그럼 얘는 Q이면 뭔 거야? 나 P인 거야. 그럼 이거의 대우는 P이면 아직 대우 안 했지만 요거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얘는 맞는 거고요. 오케이? 요렇게 적어놔야겠다. 요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맞나요? 얘는 어디서 성립해? 아까쯤에 Q이면 뭐였어? Q이면 이거였잖아. Q이면 R이었으니까 거기서 대우가 얘인 거죠. 오케이. 대우 명제까지 다 써야 되네, 문제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풀자. 얘들아, 대우 이런 거 쓰지 말고. 미안해. 쏘리, 쏘리. 그냥 포함관계로만, 아직 대우 이런 거 안 났으니까, 이게 되냐? 얘는 이게 되냐? 그죠? 얘는 R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냐? 이걸로만 따지면 되죠. 그럼 P의 여집합, 걔가 요거잖아, 여기. 그죠? 걔가 R에 포함되냐? 맞고요. 그 다음 P는 Q의 여집합이 포함되냐? 그죠? 같은 거니까. 얘들 같은 거니까 되고. R의 여집합. R의 여집합은 이거잖아. 그죠? 걔가 Q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은 요거랑 요거니까 포함되죠. 그래서 맞는 거다. 진리집합으로 푸는 게 낫네, 이건. 대우 이런 거 안 쓰고. 그죠? 요걸로 그냥 푸세요. 다시 풀 땐.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문제도 다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포함관계 찾아갖고 얘가 R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는지,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는지, R집합이
Q에 여집합이 포함되는지 따져보라는 거야. 요거 관계들을 해갖고 해보시고요. 얘도 마찬가지. 요거 수직선 해갖고 Q가 P에 포함되는지 R이 Q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라는 문제인 거죠. 자, 여기도 뭐 쭉 해보시고요. 아, 모든이, 자, 한번 이건 같이 한번 잠깐 볼게. 적지 마시고요. 니네가 하시고. P가 공집합이야. 그럼 되는 놈이 하나도 없으면 모든 X는 P에다가 거짓입니까? 되지. 아무것도 없는 놈인데. 그죠? 공집합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P가 해당되는 게 없으면 모든 X는 그 명제에 해당하겠죠. 그죠? 이게 좀 헷갈려요. 그 다음에 P가 전체면 모든 X는 참입니까? 당연히 맞죠? 이 전체 집합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Q가 전체 집합이면 어떤 X는 얘에다 참이죠. 이건 참. 전체 다 되는데 뭐 하나라도 되면 되는 건데. 이건 하나라도 되면 된다. 이건 다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 맞는 거죠. 거짓이 맞는 거지. 이거 다시 잘 해봐. 그 다음에 이건 해보시고요. 요거 한번 해볼게. 요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이거는? 모든 어떤 문제는 한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문제. 멈춰놓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 자, 모든 x에 대해서 이거래. 근데 a가 뭐냐면 얘 부분집합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 공집합이 아닌 것 중에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이거입니다. 근데 얘가 이건 적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되잖아, 인수분해하면. 그러면 집합 a가 얘는 지금 6, 7만 되는 거죠. 5에서 8 사이니까. 그럼 집합 A가 될 수 있는 건 모든 놈이 이게 다 들어가야 되니까 집합 A가 될 수 있는 건 뭐 6, 7, 6, 7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죠? 이거 모든 X가 되잖아 이게. 이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셋 중에 하나죠. 근데 B는 어떤 X에 대하여 이거여야 된대. 얘여야 된대. 하나라도 되면 되는데 그럼 집합 B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아, 이게 어렵죠 해석하기. 집합 B가 될 수 있는 건 얘냐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얘였다면 집합 B가 될 수 있는 건 어떤 X에 대해서 하나만 6이어도 되는 거니까 6만 있어도 되고요. 6, 8 이런 것도 되고요. 물론 6, 7, 8 이런 것도 되죠. 그러니까 얘일 때는 집합 B가 뭐냐면 6을 포함하는 원소 부분 집합인 거죠. 이해 갔어요? 얘일 때는 7을 포함한 부분 집합은 다 되는 거지. 근데 A가 만약에 얘면 6 또는 7,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거든. 물론 둘 다 있어도 되죠. 요걸 잘 생각해 봐야 돼. 요 별표, 요거 일 때. 그러니까 세 개 나눠서 해야 됩니다. 얘랑 개수가 달라요. B집합이. 자, 연구해 봐. 알았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해설을 보시고 참고해 보세요. 지금 내가 풀어주면 안 되니까. 자, 유형 3, 역대우. 그래서 유형 2는 참거짓이랑 모든 X 여기. 요 유형들 다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우. 자, 얘에 대해서 얘가 여기고, 얘가 데운 건 아시죠? 이렇게 데우죠. 근데 얘네들도 데우 관계지. 그 다음에 혹시 선생님은 이거 가리키는데 원래 얘네들의 관계를 뭐라 그래요? 이거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는데 이라고 그래요. 이. 그러니까 둘 다 부정시키는 거. 뭐 굳이 왜 없었는지 모르겠어. 이거까지 있어야지 좀 안 헷갈리는데 그죠? 여러분 적어놓을까? 이라고. 자, 그리고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죠. 거짓이면 그러니까 원래 같은 말이야 얘랑은. 그죠?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얘랑은 얘가 참이면 얘는 거짓입니까? 그건 아니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 거야, 얘랑은. 둘 다 참일 수도 있고, 하나만 참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P가 Q에 참이 되도록 하는 비를 구할 때, PQ의 진리지파를 구하는 것보다 이거의 진리지파를 구하는 게 더 쉬우면 이걸 구한다. 그죠? 이게 어느 경우야? 막 부정 같은 거 있는 경우. 이런 게 있는 경우나 또는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엔 부정을 쓰는 게 더 편해요. 대우를 쓰는 게 더 편한 거죠. 자, 3번 풀어보세요. 다 풀었죠? 예이다.
이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수가 있다의 대우는 이게 P면 얘가 Q니까 not Q이면 not P가 대우니까 이거의 부정이 뭐예요? 서로 같은 두 수가 있다? 얘의 부정은 셋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셋 다 다르면 얘의 부정 0이 아니라는 거지 뭐. 그죠? 그럼 뭐야? 서로 다른 수이면 다 다른 수이면 맞네 이거네. 그죠? 이거다. 이게 답이네요. 그죠? 3번 대우. 자, 이거 뭐 쉬웠죠? 다 맞았지? 자,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 어, 이건 그냥 하면 되네요. P면 여기니까 not Q이면 P다 이거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할 때 봐봐. not Q면 얘 부정이잖아. 그럼 이렇게 되죠. 이거지.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되죠. 그죠? 얘가 얘거든? 얘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나오면 부동어만이 이거면 이 사이드죠. 그러면 이런 경우엔 얘 대우를 참고하는 게 좋아요. 이 대우가 뭐야? 그러면 저 결론의 부정은 얘죠. 그 다음에 얘의 부정은 얘가 되죠. 그러면 얘는 이 안으로 들어오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걸로 푸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포항관계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사이드잖아, 이것 때문에. 이거는 대우 쓰는 게 낫다는 거야, 대우. 알았지? 대우로 해갖고 연결해 보세요. 자, 유형사 3단 논법. 세 조건 PQR이 있을 때요.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다. 당연한 거죠. 증명은 이거야. 얘네들이 포함관계가 되면 얘 포함된다. 그 다음에 3단 논법과 명제의 추론. 두 개 이상의 참임 명제가 주어지면 육골로 나타난 다음에 대우까지 참임을 이용한다. 대우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단 논법과 대우를 찾아서 얘랑 얘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얘는 지금 P면 Q이다죠. 그다음 RS는 전혀 상관없고 요게 있네. 그죠? 그러면 얘는 대우를 쓰면 not R이면 P이다잖아. 근데 P면 아까 Q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의 대우를 쓰면 not S이면 요거네. 그죠? 네 개 다 엮은 거야. 그죠? 아니면 여기서부터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여기서부터 쓰면 not P면 R이라고 쓰고 R이면 이거잖아. S라고 쓰고 아까 여기서 요거 대우 쓰면 not Q이면 요거.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의 대우예요, 이게. 자, 나대 쓰이면 나달입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맞는 거고. R이면 P입니까? R이면 P는 없잖아. 그죠? 관계 없죠. RP. R과 P의 관계는 요거 아니면 요거잖아. 그죠? 그거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나 Q이면 나달입니까? 이것도 아니죠. 이 관계인데 대우가 안 되니까 얘도 아니죠. 만약 이게 됐으면 Q랑 R이군요. Q랑 R은 어디 있어요? 요거이면 요거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not Q이면 R이다가 맞는 거지. 틀린 거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3단 문법. 자, 맞았나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그죠? 뭐 흰색이면 백합을 좋아한다. 이렇게 써놓고 푸는 거죠. 흰색이면 백. 흰색을 좋아하지 않으면 벌 좋아하지 않는다. 그 벌, 대우스면 벌이면 흰색. 코스모스 좋아하면 백합을 좋아한다. 코스모스는 이렇게 따로. 그래서 이런 관계 놔두고 푸는 거죠. 오케이. 해보세요. 음. 자, 유형호. 자, 너무너무 중요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자, 얘가 참일 때 이렇게 나타내고 P를 우린 충분 조건이라고 그러고 Q는 필요 조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거 전체가 무슨 조건이 아니고 이 가는 쪽이 동그라미면 얘는 충분 조건인 거죠. 충분하니까 좋겠지. 선생님 개념 수업할 때 그렇게 했지. 얘는 뭔가 필요하니까 받았겠죠. 얘는 필요 조건이라는 거지. 그죠? 음. 근데 착각하지 마.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동그라미고 여기가 X. 요럴 때만 충분이 아니야. 쌍방향이 다 그러니까 이거일 때도 얘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도 충분 조건에 들어가는 거야. 그죠? 모두 참일 때 이렇게 나타내고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기도 하지만 충분 조건이기도 해요. 얘를 충분 조건이라고 해도 맞는 거야. 그죠? 물론 얘는 둘 다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PQ 둘 다 필요 충분 조건.
자, 그치. 이런 게요. 오는 쪽이 X일 때 이런 경우는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거죠. 이런 관계. 얘는 받기만 하죠. 받으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거고. 얘는 둘 다 맞는 거. 오케이. 자, 필요 충분 조건. 5번 문제, 대표 문제 풀어보세요. 다 풀었죠? P, Q. P는 뭐 A랑 B랑 같다는 거죠. A랑 B랑 같다는 거고, Q는 둘 다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곱제곱했고 0이라면 둘 다 0이어야 되고, 얘는 적어도 하나는 0. 그러니까 A가 0이거나 또는 B는 0. 그죠? 그러면, 얘가 제일 어려운 거지, 지금. 둘 다 0인 거. 그러니까 Q가 누구에 포함돼? P에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이지, 지금. 그 다음에 Q는 R의 참이기도 하죠. 그죠? 이거이면 이게 되는 거잖아. 이거이면 이게 되는 거죠. 물론 오는 건 다 안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은 관계가 없죠. 자,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입니까? 미쳤네. 그죠? 기억부터 틀렸네. 필요 조건. 그죠? 이 필요죠. 그죠? 요렇게 두 줄. 그 다음에 not Q이면 나단 필요 조건입니까? 여기서 나달은 대우를 쓰면 얘가 되고요. 그죠? 그럼 얘는 무슨 조건이야? 라고 물으면 화살을 받고 있지. 그럼 필요 조건. 화살을 받으면 필요 조건. 주면 충분 조건. 그러니까 맞는 거야. 그죠? 오케이?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우 쓴 다음에 얘가 화살을 받았냐 안 받았냐 본 거야. 물론 이 상태에서 봐도 돼요. 그죠? 이거 대우 써갖고. 근데 이걸 직접 하는 게 더 편하니까. 그 다음에 P이고 Q는 P이고 R이면 필요 충분 조건입니까? 얘이면서 얘. A, B랑 같으면서 적어도 하나는요? 아, 얘가 Q네. 그죠? 이거는 Q 진리지만 똑같은 거야. 그죠? 필요 충분 조건 맞네요. 그죠? 둘이 같으면서 저 단어 0이라면 00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얘기인 거죠. 니은 디귿이 정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자, 틀린 사람 잘 체크하시고요. 자, 요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여기 되게 많거든? 여기 있는 얘들은 다 하나씩 꼼꼼히 다 해봐야 된다. 되게 자주 나오는 얘들이니까 내가 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참고지 다 따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아닌 건 이거 찾으라는 거죠. 요걸 찾으라는 거죠. 그다음에 얘는 필요 조건만 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 P가 화살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화살을 받는 거 그죠? 이런 거 찾으라는 거야. 이 만이란 말이 있으니까 그죠? 충분 조건 안 된다는 뜻이죠.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의 활용, 집합 문제죠. 그러니까 요거 알잖아, 우리. 교집합이 P면 P가 Q에 포함된 거죠. 그러면 충분 조건이다. 합집합이 P다? 그럼 P가 더 먹고 있는 거니까 요거고, 그러면 필요 조건이다. 화살이 이쪽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집합이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그리고 여기 써 있죠. 뭐라고 써 있냐면, 조건이 이런 걸 포함하는 방정식은 대우를 이용한다. 그죠? 그 다음에 부등식이 나오면 수직선 위에다 나타낸다. 그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거는 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미지수값을 구하려면 포함관계로 푼다. 자, 그 다음에 3단 논법도 있죠. 이거는 다 당연한 얘기고 대우니까 이거 3단 논법이고 얘도 3단 논법. 이거는 세 개가 도는 거거든. P이면 Q, Q이면 R, R이면 P. 그 셋이 돌면 이건 다 같은 집합인 거야. 그죠? 거꾸로 되는 거니까. 그치? 오케이. 자, 6번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죠? 이거 우리 이런 거 막 좀 복잡하게 나오면 기억나요? 집합에서 여기 P집합, Q집합 이렇게 있으면 1, 2, 3, 4 영역이라고 쓰고 얘가 어디야? 1번 영역이잖아. 그럼 P에서 1, 2에서 1을 빼니까 2죠. 2가 P였대. 근데 P는 1, 2잖아. 그럼 원소가 1이 없었다는 얘기죠. 여기 원소 없었다는 거야. P가 Q에 포함됐다는 거야. 그죠? 이 집합에서 많이 된 거야. P가 Q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네. 그죠? 1번이 정답. 오케이, 이거 집합에서 많이 나왔던 유형인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6-1번, 뭐 이런 것도 집합에 포함 관계 갖고 풀어보는 거죠. 이건 뭐야? 뭐, R은 P2고 Q에 충분 조건이 이렇게 포함됐다는 거지.
이걸 만족할 때 다음 종은 거야.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풀어. 알았죠? 이런 거 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푸세요. 이것도 이건 수직선에다 올려놓고 이게 낫 많지? 그럼 뭐 이용한다고? 대우 이용한다고 대우. 이런 거 실수하기 좋아요. 문제들 다 이거 다 열심히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풀어보세요. 자, 7. 명제 증명. 자, 명제 증명법은요, 대우 증명. 이게 간접 증명법인데, 이건. 대우 증명. 그러니까 직접 증명하기 힘들 때 증명하는 방법이 대우 증명법이랑 기술법. 대우 증명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대우를 이용하는 거죠. 얘를 이용한다. 얘가 참이면 쟤도 참이다. 오케이? 근데 기술법은 뭐야? 라고 얘기하면, 뭐이면 뭐이다 라고 했을 때, 결론을 먼저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P면 Q다. 얘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그래? P인데 Q가 아니라고 치자. 이런 게 발레잖아. Q의 여집합. 원래 and를 선생님 요게 and라고 많이 쓰거든. 이게 또는이고 V 좀 집합으로 쓸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라고 가정하는 거지. 가정했더니 뭐가 돼? 모순이 발견이 돼. 그죠? 이런 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결론이 Q는 참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뭐 이건 안 줘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모순이 생기는 거. 그런 놈은 없는데? 뭐 이런 거지. 그런 놈은 없는데? 그래서 참. 결론은 참인 걸 증명하는 거야. 자, 두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대우증명법. 7번 풀어보세요. 멈춰놓고 풀어야 돼, 얘들아. 자, 다 풀었죠? 6의 배수이면 제곱이 6의 배수이면 얘도 배수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대우를 쓰는 이유가 제곱해서 6의 배수인 게 뭔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럼 이거의 대우는 이거죠. 6의 배수가 아니면 얘도 6의 배수가 아니다. 그럼 6의 배수가 아닌 꼴은 얘, 이건 당연히 6K-3이겠죠? 나머지가 3인 거, 얘 가고요. 얘 아니면 얘겠지.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다 한 다음에 6의 배수가 아니라는 걸 따져주는 거야. 이런 거는 지금 1이 남았잖아. 6으로 묶었는데. 그럼 6으로 나한테 나머지가 1인 거고, 얘는 4인 거고, 얘도 4인 거고, 얘도 1인 거잖아. 그럼 너가 세 번째 것만 증명해봐. 라는 건데, 이 식은요, 뭐 이거 아니야? 6K-3이라고 했으니까 위에서. 그거의 제곱을 전개한 거겠죠? 그럼 36K 제곱 마이너스 36K 플러스 9야. 그럼 6으로 묶으면, 이걸 6으로 묶으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니까 6 하면 여기 3 남죠? 그럼 이 나는 3이었네요, 3. 그죠? 나는 3. 그래서 6으로 나한테 나머지 3이니까 얘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하려네. 요 다. 다는 6K-5의 제곱이니까 36K 제곱 마이너스 2AB니까 60K 플러스 25. 6으로 묶으면 6K 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25니까 4까지 묶이죠. 그럼 플러스 1. 그죠? 얘도 그러니까 1이 남으니까 안 된다는 거고 얘가 뭐야? 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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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죠? 오케이? 따라서 다 6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우가 참이므로 원래도 참이에요. 라는 거죠. 6K-3. 얘가 아까 6K-3이었고, 그러니까 얘는 6A-3 구하라는 거고, 얘는 6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4. 그 다음 알맞은 수는 아까 3이었죠. 여기다 3 넣으면 6, 3, 18, 15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3 넣으면 9, 6에 54 마이너스 30 플러스 4. 계산하면 43이 정답이랍니다. 자, 그래서 대우 증명하는 거, 대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대우니까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이게 그거거든? 귀주법? 이거 그냥 흐름만 볼게 니만 풀어. 유리수에 대하여 이거이면 이거이다거든? 그럼 얘를 일단 부정하는 거야. 그래, 0이 아니라고 치자. 뭐 0이 아니라고 치자라고 했죠. 가정했지. 그래서 막 했더니 이걸 만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면서 0이 아니어야 되거든? 이건 유리수 A, B고 막 해봤더니 루트 7이 유리수가 나오나 보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모순이다 뭐 이런 거죠. 따라서 얘는 맞다. 뭐 이런 거죠. 오케이. 자,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부등식 차례죠. 두 수의 차를 위한 대수비교. 이거는 그냥 그 어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절대부등식 얘기인데 그 중에 이런 거죠. 그 두 수의 대소의 비교를 차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이건 당연한 얘기죠, 이거. 빼서 양수면 왼쪽에 더 크다. 음수면 오른쪽에 더 크다. 자, 8번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니? A가 얘고 이럴 때 요걸 만족할 때 대소 비교. 그러니까 얼핏 보면 야, 씨, 이거 어떻게 풀라는 거야? 뭐 이럴 수 있거든. 이거 누가 더 큰지 어떻게 알아? A가 C보다 크고 D가 B보다 클 때 이거 어떻게 알아? 이럴 때 빼보는 거라고, 그죠? 빼면 자 AD-BC에서 마이너스 AB 플러스 BC잖아. 그럼 얘들이 묶으면 A로 묶이죠? D-B고 얘들이 C로 묶으면 아이고 BC 왜 DC였군요. 이거 DC C로 묶으면 마이너스 C로 묶을까? 그러면 D-B 그러면 인수분해 되죠? A-C D-B 그러면 A가 C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0이거나 양수. 그죠? 0이거나 양수고 얘는 D가 더 큰 거니까 무조건 양수. 둘이 곱하면 당연히 양수거나 0. 따라서 누가 더 큰 거야?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여기 0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 그래서 빼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걸 은근히 어려울 수 있어요. 당황할 수 있다는 거죠. 막 이럴 때 막 여기다 숫자 넣어서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풀어도 돼. 그렇게 풀면 근데 얘인지 알 수가 없죠. 만약에 A가 이 숫자가 얘보다 컸어. 근데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이 든 얘가 아니면,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도 빼서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얘도 빼서 계산해 보시는 꼴이에요. 자, 유형 구로 넘어갑니다. 자, 절대부등식. 이게 뭐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죠.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절대부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1차식인 경우 같은 경우에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이거 직선이잖아, 원래 이렇게 되면. 근데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x축 위에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기울기는 0이어야 되고 y절편 b는 양수여야 되니까 요거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이해하는 거야. 뭐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엔 뭐야? 붕 떠야 되죠, 이렇게. 그 완전 제곱해봐도 되고요. 그냥 우리 이거 알잖아. 판별 d가 0보다 작다. 그죠? 또는 그치. 2차 부등식이 아닌 경우엔 둘 다 0이고 c가 양수여도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등식에 이용되는 성질 이거 다섯 가지는요. 그냥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다 외우고 계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걸 증명할 때라고 돼 있고 이걸 증명할 때 빼보거나 아니면 완전히 변형해서 0보다 커나 같으면 보여주면 되고요. 아니면 뭐 루트 같은 게 나오거나 절대값이 나오면 제곱하는 걸 많이 이용하죠. 이건 좀 밑줄 그어봅시다. 이런 게 나오면 동화만식은 절대값을 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등호가 포함된 절대부등식 증명하는 경우에는 특별 말이 없듯 성립할 조건을 찾는다. 찾아보면 이게 최대 최소 같은 거 구할 때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잘 나오는 거죠. 이거 뭐 완전 제곱해보면 증명되는 거고, 얘는 이거 있죠. 2분의 1의 공통수와 원에서 했던 거 이렇게 제곱되는 거. 그래서 등호가 다 같을 때다. 이런 거, 그죠? 얘도 AB가 0일 때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나오는 거죠. 얘는 둘이 부호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거나. 이건 잘 나오는 거니까 이건 증명 이렇게 제곱하는 거죠. 제곱해봐서 하시면 됩니다. 많이 해봤을 거야. 그래서 절대부등식에 관련된 유형들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9번 한번 해보세요. 자, 다 했죠? 자, 기억. 얘는 뭐 넘기면 x 플러스 4x니까 뭐 이거 완전 제곱이죠.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그래서 맞는 거야. 만약에 등호가 빠져 있으면 이거 아닙니다. 0일 수도 있으니까. 자, 얘는 뭐 원래 증명하라 그러면 판별 뒤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완전 제곱시켜서 얘가 플러스 몇인가요? 4분의 9니까 4분의 3이어야 되죠. 3 나와야 되니까. 그럼 얘는 항상 양수 맞죠. 맞는 거다. 완전 제곱시켜서. 그 다음에 얘는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x 플러스 6i의 완전 제곱이죠.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증명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거 2분의 1 뭐 어쩌고저쩌고 아까 보여줬던 거 증명하는 거 해보시면 되고 요것도 다 완전 제곱해갖고 증명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제곱할 때 이런 거 제곱하면 그냥 A제곱이라는 거 아까 밑줄 걷었죠. 이런 거 이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얘는 그냥 A, B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뭔가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끝나면 이건 더 이상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당연히 맞는 거니까. 그런 거 이용하는 문제인 거죠. 해보시고요. 얘도 뭐 완전 제곱시켜서 증명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뭐 완전 제곱시키거나 뭐 그런 거죠. 완전 제곱이네, 거의 다. 해봐. 이거 여러분들 꼼꼼히 다 해봐야 돼. 어려워요, 이거 생각보다. 이런 것도 다 해보시고요. 이것도 다 해보시고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 오케이? 그다음에 이런 건 절대값 XY라는 거 알죠? 절대값 XY랑 얘랑 같으면 저 안에 게 음수였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자, 넘어갑니다. 절대부등식이었고요. 이제 산술기하. 아, 너무너무 중요하죠. 산술기하는 둘 다 양수일 때 이게 산술평균이죠. 산술평균이 얘보다 커 낫다. 라는 건 원래 이거 양변 제곱해갖고 증명해보면 되는 거고 이거보다는 이걸로 더 많이 쓰죠. 얘보다는 두 수의 합은 2 루트 곱보다 커 낫다. 이거랑 이거랑 같은 식이거든. 요거. 근데 요걸로 많이 최대 최소 구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얘가 얘보다 커 낫다. 이게 최대 최소. 그죠? 얘는 뭐 이로 나눈 거죠.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쓰지 말고 이걸로 써라. 오케이, 산술기하 쓸 때. 그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것도 많이 쓰죠. 형한 배치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안 외워도 돼요. 이건 안 나옵니다. 잘. 그죠? 요거 또 안 나옵니다. 잘. 이건 각각 산술기하 쓴 거야, 그냥. 그죠? 외우는 게 아니라 요거 산술기하, 산술기하, 산술기하 쓴 거죠. 얘도, 어떻게, 요거 산술기하, 요거 산술기하 따로따로 쓴 거네요. 그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런 꼴이 나오면 또는 요런 꼴은 다 산술기하 문제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죠. 오케이, 요런 꼴, 요런 꼴. 산술기하. 그러니까 곱이 일정하게 만들어야 돼. 자, 산술기하 너무너무 잘 나오죠? 자, 일단 10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다 풀었죠? 1번. 얘와 얘의 산술기하는요, 둘의 평균이니까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거. 그죠? 얘는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 얘가 산술평균이죠? 이거 계산해보면 되지. 그럼 뭐, 2ab는 날라가니까 a제곱 2개, b제곱 2개니까 이거 맞네요. 그죠? 맞고요. 그 다음에 얘 기하평균은 뭐야? 둘이 이렇게 해서 곱한 거. 그죠? 그럼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요 안에 것끼리 곱하고 지수법칙에서 제곱 쓰면 되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고생공식 이렇게 되지. 그럼 뭔가의 루트의 제곱이니까 얘는 뭐야? 절대값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 거죠. 알지 이거? 그래서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절대로 이거 맞죠? 이거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3번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이거 절대부등식이죠. a 마이너스 2분의 b 제곱 플러스 4분의 3 b 제곱이거든. 따라서 3번 0보다 항상 크죠. 절대부등식입니다. 뭐 등호 있어도 맞는 거지 당연히. 항상 성립하니까.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같으면 산술이랑 기하랑 같으면 이게 아니라 등호가 성립할 땐 b가 같을 때야. 그죠? 이게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얘는 이거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왼쪽으로 넘기면 완전 제곱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맞는 거죠. 4번이 정답. 자, 다 맞았나요?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양수 나왔죠. 뭐 산술기하지.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놓고 둘의 합은 2루트 곱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 봐봐. 곱의 최대가 돼야 되잖아.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곱했을 때 최대가 되려면 얘네들이 같을 때거든. 그러니까 얘가 몇? 3, 얘가 3일 때 그냥 구해도 돼요. 6 나오려면 같으려면 얘가 A고 얘가 B인 거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도 된다. 참고. 그다음에 이거는 요렇게 찍고 다 찍은 다음에 6개를 2개씩 묶어서 산술기 했으면 되겠죠. 느낌에. 요건 어떻게 풀어요? 적지 마시고요.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산술기 했어야 되는데 이 위에 있는 식을 x-3으로 인수분해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x 하나만 필요하죠. 3x니까. 여기가 만약에 5x다. 그럼 여기에 x-2가 필요하겠지. 이 5x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한 다음에 그럼 여기 플러스 하나 튀어나오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왼쪽 게 뭐야? 약분하면 x. 뒤에 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얘를 뭘로 맞춰줘야 돼? 곱해서 일정해야 되니까 이걸로 맞춰줘야 돼.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3 해주니까 플러스 3 해주면 되고,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2 루트 곱보다 커 나타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4죠. 얘가 최소인 거야. 그죠?
이해 가시죠? 이런 것도 유형편 풀면서 내가 많이 풀어봤을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전개한 다음에 산술기하 쓰시면 되고요. 자, 해보세요. 자, 유형 10인. 자, 활용 문제. 활용 문제는 뭐 미지수를 XY라고 두고 산술기하 쓴다. 자, 11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넓이가 7일 때 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산술기한지 몰라. 이거 이차함수의 활용일 수도 있거든, 이런 문제. 여기가 X고 여기가 Y면 여기가 각 C야. 그죠? 여기가 A, B라고 합시다. 그럼 A, B의 최소값이니까 여기가 K라고 놓으면 그죠? 이 K 제곱의 최소값이거든. 근데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얘는 뭐야? 얘야. 그죠? 그럼 얘의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얘는 2 루트 곱이잖아. 그럼 최소는 언제야? 2xy일 때야. 얘가 최소일 때야. 그죠? 근데 아까 지금 넓이가 뭐라고? 2분의 1 xy. 걔가 7이래. 그럼 얘가 14잖아. 그럼 여기다 얘가 28이 정답이네요. 그죠? 정답은 28. 산술기야. 오케이. 음. 이런 문제예요. 활용 문제들. 자, 이런 것도 활용 문제로 다 풀어보셔야죠. 해보시고 얘도 활용 문제로 해보시고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문제 풀 때 이런 게 있거든. x 플러스 y의 최소값을 이렇게 구했는데 얘가 같을 때라고 그랬잖아. 같을 때라고 그래 같을 때 푸는데 만약에 얘네가 같은 경우가 없는 경우 있거든. 자연수가 뭐 몇 개가 나왔을 때 여기 중에는 없는데 다른 경우에 그러면 제일 가까울 때가 답이에요. x, y가 근사할 때.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그거 주의하세요. 자, 산술기하 활용 풀어보세요. 12번 유형 12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요거랑 요건 뭐 잘 나오진 않는데 그러니까 제곱 더한 거랑 이거면 이거다. 등호는 이거다. 등호를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뭐 여하튼 요거일 때입니다. 비율이 같을 때야. 그죠? A분의 B는 XY가 같을 때가 아니라 요 비율이 같을 때. 얘도 비율이 같을 때고요. 언제 쓰냐면 2차랑 1차가 나왔을 때. 그죠? 여기 2차랑 1차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차수가 아니면 여기가 1차고 여기가 루트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차수가 작은 쪽이야. 여기가 차수가 작은 쪽 하나. 작은 쪽을 저기다 써야 돼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제곱의 합이 일정하게 일정할 때 그냥 합의 최대 최소,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많이 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12번 해보세요. 유형 12. 다 했죠? 합이 주었다. 얘는 합 곱은 산술기야. 그러니까 기억은요. x 플러스 y는 2 루트 곱이죠. 내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얘 최대는 5죠. 5. 맞는 거네.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쿠시브라 치죠. 1차, 2차. 그러면 얘는 1의 제곱 AP가 1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X제곱, Y제곱인 거고, 여기는 누구보다 1X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 2X, 3Y면 얘가 2의 제곱, 3의 제곱 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2, 3 이렇게 되니까. 그죠? 얘는 1이야. 그럼 얘가, 몇이라고 할까? 10이니까 100이야. 그럼 얘의 최소는 이거 2니까 약분하면 50. 50 이상이다. 맞네요. 그죠? 맞고, 맞고. 그 다음에 쟤도 쿠시슈바르츠 루트 걔가 이쪽에 들어가야 돼요. 차수 작은 게. 그럼 이쪽은 뭐가 돼? 이거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x 플러스 y가 되는 거고 이쪽은 11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얘가 이거의 제곱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2니까 여기가 20이야. 그러면 원래는 루트 x 플러스 루트 y가 제곱이 22하니까 이렇게 양쪽이 생기거든. 2 루트 5 마이너스 2 루트 5인데 이거 루트니까 양수죠,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뭘로 바꾼 거야? 0보다 크다라고 바꾼 거야.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죠. 오케이. 코시슈브라치 쓴 거야, 이것도. 이럴 때 많이 쓴다. 오케이. 자, 풀어보세요. 코시슈브라치 그대로 쓰면 되고요. 얘도 아까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여기를. 그죠? 이런 거 나오면. 자, 세 개짜리는 뭐라고요? 여기가 차수가 나은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루트 x, 2 루트 y, 3 루트 z 이렇게 써야 되고, 이쪽이 뭐야? x 아유 그쵸 여기는 y 여긴 z고 쟤네들 제곱한 거 그리고 이쪽이 루트 1의 제곱 그러니까 1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죠? 얘가 그러니까 루트 x의 제곱인 거죠. 루트 x의 제곱. 해보세요. 자, 밑에 것도, 그죠? 얘가 이쪽에 와야 돼.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에 차수 작은 게 이쪽. A, B, C는 1, 2, 1로 나있네. 1, 2, 1.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자, 다 풀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유형, 활용. 코시 슈바르츠 활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XY, Z라고 놓고, 또는 XY라고 놓고, 슈바르츠 부등식을 쓴다. 자, 13 풀어보세요. 자, 문자가 세 개짜리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X, 여기를 Y, 뭐 여기를 Z라고 놓으면 이거 대각선은 이건 거 알죠? 이거의 제곱이 6이다. 루트 2개 제곱. 이거 나온 거고 대각선의 길이가 다 6이래. 저게 루트 2였군요. 그리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최대값이 4배의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거의 최대를 물어본 거죠. 이거의 최대. 이거의 제곱이니까 m제곱은 뭐 물어본 거야? 16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 이거 물어본 거죠. 오케이? 그럼 코시시바라치 부등식 뭐라고?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x제곱, y제곱, z제곱은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전체 제곱. 그럼 얘가 6이고 얘가 3이니까 6, 3, 얘는 18. 그죠? 그럼 얘는 18이 최대. 그럼 얘는 16 곱하기 18이 정답. 계산하면 288. 자, 다 맞으셨나요? 정리해 주세요. 코시시바라치 부등식. 자, 요것도 뭐 3개짜리겠네. 뭐, 이 넓이 좋네. 한 변이가 2루트 2. 그죠? 그리고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삼각형 그리면 여기의 넓이, 여기의 넓이, 여기의 넓이를 ABC가 하나씩으로 쓸 수 있죠. 그게 정사각형 넓이 공식 4분의 루트 3 A제곱. 8이죠. 2루트의 제곱이니까. 2루트 3이 정사각형 넓이거든. 그걸 요거 세 개로 해갖고 하면 되겠죠. 해봐. 자, 얘도 코시슈 반칙. 이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40이죠. 피타고라스. 그리고 이 모서리의 길이를 AB로 표현하는 얘기야. 해보세요.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뭐, XY라고 놓고, 어디를 XY라고 놓고, 반지름 있죠? 뭐, 하나를 X, 하나를 Y라고 놓고 풀면 되겠지. 세 개군요. A, B, C 세 개로 풀어야 돼.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